이렇게 윤희석 교수님 정년기념 심포지움에 연사를 발표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석 교수님의 한국에서의 역사가 한국의 PSE 쪽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에서의 엔지니어링, 특히 우리 공정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윤희석 교수님에 대한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졌죠. 다행인 것은 이 공정 시스템 공학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대거 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카이스트에서 실패는 했지만은 82년도에 윤희석 교수님이 귀국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 여건이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좋아졌고, 저나 이제 박선영 교수님 88년도에 귀국하면서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게 됐고, 물론 이광수 교수님 같은 분들은 워낙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공정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거 귀국하면서 됐었고, 그래서 더더욱 잘 된 것은 이제 공정산업의 지능자동화 연구소에다가 연구소에다가 ERC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9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공정기술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쪽이 확 발전이 됐고, 특히 젊은 교수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이제 교육 여건은 잘 자리 잡았는데 비해서 연구 여건은 계속해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화공하는 사람들은 랩에서 실험을 해갖고 조금 규모 크게 해서 파일럿 테스트, 더 나아가서 데모 플랜트나 커머셜 플랜트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랩 테스트에서 끝나는 게 이 공정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엔지니어링에서 스케일업 해갖고 대규모로 치었을 때 운전이 개런티 될 수 있는, 퍼포먼스가 개런티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김우식 부총리께서 이제 계실 때, 과기부 장관으로 계실 때, 우성일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공정기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국에. 그래서 좀 추진을 했었다가 역시 실패로 들어갔고요. 그래도 꾸준히 산업부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개발 쪽을 계속해서 하면서 LNG 기술, 우리가 이제 국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맥은 조금씩 이어는 갔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자력 엔지니어링,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력 엔지니어링은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창조경제라는 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를 창조경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위해서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기술을 갖다가 우선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연구개발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 이제 상업화를 해야 되는데, 상업화하려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이 공정도도 확립을 해야 되고, 생산량도 결정이 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정과 장치 설계를 통해서 상용화 공정을 짓고, 운전하고, 제품 만들어서 팔고 돈 벌고, 이 모든 과정을 독자적인 기술로 달성하자는 게 결국은 자력 엔지니어링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술 연구 개발 과제도 옛날에 리서치에서 끝났고 조금 더 나가면 디벨롭먼트에서 공정을 조금 파일럿이라든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는 디벨롭 정도까지 갔습니다만, 그 전에 반드시 비즈니스 돈벌이가 되겠느냐, 이걸 항상 봐야 될 것이고, 그게 돼야지만 디벨롭먼트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디벨롭먼트가 되고 나면 반드시 엔지니어링에 따라붙어서 상업화까지 가야 이것이 이제 기술의 완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과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면은 이 상세 설계하고 생산하고 돈 벌고 공장에서 메인테넌스 오퍼레이션 좀 잘해갖고 잘 되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기획 쪽, 그 다음에 개념 설계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에서 생산 설계까지 넘어가서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쪽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새는 하도 이제 육상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가가치는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피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 설계에서 기본 설계할 수 있는. 인천대교 같은 거 보면은 발주는 2조 원 했는데, 엔지니어링, 영국의 엔지니어링 하는 이거 세워가고 정말 문제없이 운전이 되겠느냐, 이 개런티 해주면서 설계한 거가 거의 반이 거기로 다 날라갔고,
실제로 구매 조달 건설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반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은 다 여기서 벌었다는 거죠. 쿠웨이트 그 복합화력발전도 보면은 26억인데 전부 엔지니어링, 그 발전소 엔지니어링 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실제로 공장 짓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것들은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아까 봤듯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엔지니어링이지만은 규모로 보면 뭐 외국에 비하면 뭐 너무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도 뭐 삼성에서 계속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외국에 비하면 뭐 인원이 워낙 적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쪽에도 보게 되면 이제 공대 교육에 보면은 이제 그 카이스트나 연세대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 산업부 자료입니다. 왜 불대학은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부 이 전공 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선택,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걸 줄여서 요새 산업체에서는 도대체 전통 화공을 제대로 배운 사람 좀 보내다가 심지어는 머티리얼 에너지 밸런스나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다가 할 정도로 공정기술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거는 그 화공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뭐 나노 이런 쪽이 재료 쪽이 크게 성장이 되면서 과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있었던 공정 설계, 공정 지원은 다 선택 과목으로 돌려지고 뭐 양론 같은 건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정에 대한 건 배우지도 않고 다 졸업을 하고 산업체에서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없고 엉뚱한 사람들만 자꾸 배출이 되겠다는 불평을 계속 산업부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엔지니어링 쪽은 뭐 보다시피 뭐 연평균 성장률이 뭐 굉장히 크게 발전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점유율은 우리나라는 뭐 형편없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기본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만 좀 특화해서 핵심 인력을 좀 양성해갖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시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엔지니어링 교육 쪽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봤더니만은 주로 이제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EPC라고 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과 이제 프로큐먼트,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OLM.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비교적 굉장히 강한 그런 EPC 쪽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요 앞에 쪽, 요쪽이 굉장히 프로젝트 전체 전반적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를 피드라고 해서 프론트 앤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가가치는 여기가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낮은 쪽만 한국이 돼 있어서 엔지니어 육성이 굉장히 불가결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4년 전에 산업부에서 이 전문대학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 포스텍에서 이런 전문대학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내용은 산업체 재직자, 학부 졸업생은 굉장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40명의 산업체 재직자와 학부 졸업생 한 10명 정도로 해서 매년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교수진들, 부수학생 유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여러 쪽에서의 그 보이스를 들어서 정말 그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브로드하게 엔지니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좀 4개로 나눴습니다. 화공 쪽과 이제 발전, 그다음에 이제 철강, 해양. 한국의 4대 엔지니어링 산업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초 과목으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 교육을 갖다 가르치면서 또 이제 그 실제 그 설계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좀 필수로 넣어갖고 전체적인 교과 과정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왔습니다. 화공 쪽만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정 합성을 먼저 공정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모사하고 그래서 이건 저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조재현 교수님이라든지 김용호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스텍에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갖다가 강좌를 맡겨서 강의를 갖다가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무 쪽으로 설계를 갖다가 하는 반응과 분리, 그다음에 유틸리티 공정 이런 걸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최적화라든지 장치 설계 이런 것까지 화공 쪽에서는 과목을 듣게끔 이렇게 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프로젝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것은 이제 필수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나머지는 다 선택적으로 해서 특히 화공하는 사람들이 또 해양 쪽도 많이 해양 플랜트가 가다 보니까 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온 사람들도 화공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뭐 발전소도 사실은 뭐 화공 중심의 쪽이 되겠고 철강 쪽도 다 마찬가지로 그 주로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복합형의 융합 그 인재를 양성해보는 그런 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제 한종호 교수가 이제 곧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은 EDRC를 여기는 이제 디벨롭먼트 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ERC라고 해서 제가 ERC는 옛날부터 엔지니어 리서치 센터라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디자인을 늦춰 했는데 그걸 디벨롭먼트 바꿨습니다. 그래서 EDRC로 해서 이제 그런 그 EDRC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특성화대학원도 지금 저희 전문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10개까지 전문대학원은 아니지만 특성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플랜트도 지금 현재 3개가 국토부 쪽으로 있는데 이것도 이제 6개 쪽 이렇게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학 쪽이 너무 사이언스, 논문, 이론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학 교육 혁신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대 교육이 주로 뭐 논문 쓰고 이런 거 평가보다는 산업체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산업화에 기여를 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도 만들어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뭐 그런 쪽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EDRC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고급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기업 쪽이 많이 다 인볼브가 돼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산학협력의 허브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건 서울대 한종호 교수가 뭐 이번에 선정이 돼서 곧 개소식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은 저희는 이제 전문대학원으로서 아까 봤듯이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쪽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특정 분야 화공이면 화공 쪽 뭐 화공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부 요새 이제 뭐 오일 앤 가스 프로세싱이 화공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특화된 대학원만 만들어서 인력을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해라.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커머셜 플랜트로 가는데 상당한 많은 이런 밸류 대학을 통해서 이 죽음의 객을 넘지 못해서 많이 산업화를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이 되게 되면은 뭐 저희 대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EDRC라든지 특성화대학원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산업화 쪽의 연구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요. 결국 교육과 연구라는 것이 여기서 그냥 끝나서 대학이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전문적인 그 기관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이 이제 합쳐지면서 다시 이제 그 제대로 산업화 쪽으로 가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70년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한다고 왔습니다만은 지금이 가장 그 호황기를 맞았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3개 그 전문대학원, 특성화대학원, EDRC 3개 그 산업부의 핵심 사업을 전부 지금 우리 이쪽 공정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의 그 기반은 역시 윤희석 교수님이 82년도에 오셔서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꽃을 피지 않을까 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